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자신의 까지 다 걸겠다.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수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국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 민주당 검찰 압수수색 이후로 오전에 국감 파행 이후에 오후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법사위 국감 때 좀 말이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에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 의총이라든지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감장에서 다 퇴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 국감은 다 파행이 됐는데 오후에는 민주당이 국감 복귀 결정을 내려서 법사위 국감도 재개가 됐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정치수사 중단하라 이 피켓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걷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거부하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퇴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네, 그러면서 또 민주당 역시도 회의를 위해 퇴장하면서 처음에 또 파행을 빚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 압수수색 이것 때문에 지금 여야 공방이 뜨거웠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도 이에 관해서 오고 갔는데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비리에 왜 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나라고 한마디 하기도 했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날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결국에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은 거부를 하지만 국감은 재개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후 3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규탄을 또 이어갔고 마침 법사위 감사에서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김진우 공수처장 등등이 네. 참석을 하는 그런 또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법사위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걸겠습니다. 의원님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자, 이런 얘기 또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 뭡니까? 일단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배경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김 의원이 지목한 날짜는 지난 7월 19일, 20일 이 정도인데 네.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뭐 근거가 있었던 건가요? 김의겸 의원한테? 네, 일단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라고 예. 인터넷 매체고 또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 스토킹 건으로 또 논란이 됐었던 매체인데 이 매체의 입수 내지는 보도 내용을 가지고 또 주장을 한 겁니다. 예. 또 그 국감 중간에 더 탐사에서 확보했다는 그 내용, 녹음 내용까지도 공개를 했고 이제 좀 자세한 주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청담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고급 바가 있는데 거기에 어허. 첼리스트도 오고 어허.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 이런 노래 내용들이. 부른 것까지 다 얘기를 네,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제보자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로 지목이 됐는데 네. 근데 이세창 전 총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시초문이다. 나쁜 놈들이 소설 쓰는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자신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 그 거꾸로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이세창 전 총재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서 네. 현재 진위 공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면 결국은 이 제보 내용대로라면 법무부 장관, 대통령, 또 김앤장 변호사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앤장 같은 경우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 인사들이 출신 로펌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만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근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금방 1km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자신의 집까지 다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글쎄요 그 보도 매체라든지 김의겸 의원이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할 것인가 네. 또 그런 증거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일단은 첫 번째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하게 부인하는 건 뭐 부인할 수 있는데 나도 장관직 걸겠으니까 의원님도 뭘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게 국감 중에 좀 거의 처음 보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장관급 인사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밝힌 바로는 그 전에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거짓말을 했는데 책임진 적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좀 격양이 된 네, 그동안에 쌓인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진실에 대한 공방이기 때문에 예, 김의겸 의원이 일단은 그 의혹을 제기한 이상 네. 예, 또 책임지고 근거를 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방위 종합감사도 카카오 먹통 이 부분 또 심도 깊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래 종합감사 어제가 마지막 네. 국감 마지막 날이었고 종합감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 카카오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의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관심을 모았던 사람이 이제 김범수 카카오 미디어 센터 의장 대표인데요. 네. 예, 일단은 카카오에 대해서는 서버 이중화 조치 가 왜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김범수 대표의 어제 답변은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부터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기간이 4-5년이 걸린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선례가 없어서 뭐 당장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사태의 뭐 문제 진단이라든지 해법 이런 것들은 복합적일 수 있는데 가장 당면한 숙제가 피해 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주로 의원들이라든지 증인들이 또 피해 보상에 관련된 그런 질의응답을 또 많이 나눴습니다. 자, 문체위 국감도 보면 박보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했던 윤석 열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문체부에서 대회 측에 윤석열차 수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을 하면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네. 문체부가 부당하게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깨고 부당하게 간섭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하지만 박보균 장관은 어제 국감에 출석해서는 사과할 뜻은 없다라고 일단은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예전보다는 지금 논란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표현의 자유와 또 어떤 국가가 지원하는 대회의 성격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논쟁 소재로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일부 상임위 국감 오늘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로 올해 사실상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총평을 좀 해볼까요? 네, 이번 국감은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행, 이재명, 김건희. 네,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고 네, 여야 간 공방이 많이 벌어지면서 파행도 많이 됐고 뭐 정의 파행 네. 뭐 계속 연기되고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맞불이라는 단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김건희라는 말만 들어도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근데 저는 또 청취자분들이라든지 또 언론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의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의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네. 의원들이 자료를 입수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단독 보도되고 했던 특히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검색해 보시면 의원들이 그냥 헛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국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한 일이 발생하자 남북이 경고 사격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일단은 이게 좀 아주 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상선이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2017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네. 한 5년 반이 지나서 넘어온 것이죠. 이 상선이 NLL을 침범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측에서는 경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쏘는 미사일 도발, 그러니까 포 도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남측 함정이 5km까지 침범을 했다. 우리 함정이 위로 근처로 침범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NLL이라고 하는 것이 북방 한계선이고 한국 입장에서 우리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네. 그은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그것을 합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긋는 또 경계는 따로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기준으로 5km까지 남측 함정이 침범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북한이 좀 사격을 좀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9.19 군사합의 위반을 이끌어내서 추가 도발에 어떤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럼 관측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관측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계속해서 있었던 포사격, 북한의 포사격들을 네. 보면은 계속 서해 완충구역 쪽으로 탄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북한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선을 넘나드는 모습은 보이면서도 파기를 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항상 남측이 먼저 도발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북한의 노림수는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됐을 때 남측에서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습니다. 이 네. 얘기가 나오는 것을 북한이 바라는 것은 바라는 거 아닌가. 아니냐. 예,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7차 핵실험 좀 임박했다는 관측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미국의 NSC 쪽에서도 북한 핵실험 언제든지 네.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고 현재 계속해서 벌어지는 도발 그리고 이 도발이 전방위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북한 핵실험 준비가 바로 이제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네.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레고랜드를 춘천에 짓는 그 과정에서 네. 강원 중도개발공사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어음을 발행을 했던 것이죠.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ABCP라고 해서 이걸 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강원도가 보증을 서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워낙에 금액이 뭐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 것이고 이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9월 29일에 강원도에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어음에 대해서도 회생 신청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 것이냐. 신용 등급이 확 떨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연쇄적으로 부동산 PF가 부실해지고 그다음 건설사가 연쇄 부도나고 파생 상품의 위기가 오고 금융업체의 위기가 오고 가계 부채까지 부실화되는 이 연쇄적인 파동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를 해서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겠다. 50조 원 알파 규모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좀 책임론이 커진 것 같아요. 특히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네네. 어제 기자회견도 열었던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혼란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적어도 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없다. 시장 때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왜 나온 겁니까? 일단 본인이 했던 것은 회생 신청이다. 채무 불이행 선언은 아니다. 채무는 이행을 하려고 했었다. 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이라고 그냥 했는데 해당 금융사, 이거 발행 기관하는 금융사에서 기한 이익 손실 이 선언을 해버려서 부도 예. 처리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금융기관 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은 이제 이재명 당시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했었던 모라토리엄 선언 그런 걸 한 건 부도 아니었다. 선언이죠. 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문순 전 지사 네. 책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임이 또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ABCP 발행을 하고 보증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뛰는 과정이 있었는데 강원도의회의 심사 승인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좀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밭이 있을 때 누가 불을 땡기면 그렇죠. 기름밭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예. 불을 땡긴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좀 실수했다라고 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50억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지금 50조 이상의 공적 자금 세금을 투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향후 물가를 또 더 자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채권 시장을 굉장히 경색시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사실 뭐 강원 중도개발공사 이 문제 하나로 크게 경색되는 건 아닌데 이미 경색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전이 발행했던 회사채. 회사채가 좀 신뢰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살죠. 보증을 뭐 안 해준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유동성들이 빨려 들어가게 돼서 나머지 시장들이 또 경색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김진태 지사와 강원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이것이 터지면서 레골랜드 사태 굉장히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